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 파트입니다. 자, 같은 분상지 아파트지만 세종 62대1, 영종 1.7대1 이렇게 되고 있고요. 세종은 기대감이 높은가 보죠. 분양가 상한제라 그래도 청약률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다주택자 징벌 과세 푼다 종부세율 4년 전 수준으로 이게 좀 핫 뉴스일 것 같아요. 이거 좀 자세히 좀 봐보기로 하고요. 한국경제신문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부동산 파트인데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주거안정대책 임대차 시장에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대체적으로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를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을 환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니까 그런 것 같고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서울에 집 살 사람이 없어 계속해서 거래가 끊기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종부세가 사실상 폐지되는데 특정 구간에서 오른 경우도 있다. 이런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오늘 좀 가장 뉴스에 눈에 좀 들어오는 게 집값보다 비싼 전세가, 깡통 전세가 수도권으로 지금 뭐 확산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게 이제 지금 물가 상승률하고 이 금리 인상에 따라 그러죠. 그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오를지 못한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지금 전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시중은행에서 대출 이자율 높여서 뭐냐면 은행으로 빨아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예금 금리를 올려서 또 시중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은 가상자산, 주식 뭐 이렇게 다 하락할 겁니다. 부동산도 하락하고요.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보시고 되실 것 같고, 여기 소식 하고요.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게 다주택자 징벌과세 푼다나 해서 종부세 세율이 4년 전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 한번 자세하게 봐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체계 전면 개편, 과세 기준 주택수서 가격으로 기본공제 18년 만에 9억 상승했고요. 1주택 공시가가 12억까지 비과세하고요. 세부담 상한 150% 단일화하고 있고요. 업계 비정상적 과세 정상화하고 있고요. 야당 3주택자 이상 중과 유지하고 있다. 서울 방배동 30평대에 살고 있는 김모 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에 가서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후 생활비가 부족했던 김 씨는 분당 아파트를 반전세로 내준 뒤 매달 월세 200만 원 이상을 받으며 생활비를 보충해 왔고요. 지난해 김 씨는 다주택자 세금 중과로 종합부동산세만 5천만 원이 넘게 나오자 신용대출을 통해 간신히 세금을 낼 자금을 마련했고요. 그러나 매년 이 같은 세금을 감당하기 힘든 김 씨는 결국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생활비는 최대한 아끼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막대한 규모의 징벌적 세금이 시달려 왔습니다. 전체 보유 아파트값은 강남 고가 아파트 일체보다 낮지만 여러 채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남 고가 일체 아파트 소유자보다 종부세를 더 많이 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 씨처럼 은퇴 후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중에는 수입보다 세금 많이 받아 지출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이가 많고요. 하지만 21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 폐지, 이 세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담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김 씨와 같은 은퇴 다주택자들이 겪어온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고요.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세율이 폐지됩니다. 그간 다주택자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 이상 과세표준 구간별로 1.2%에서 6% 세율이 부과돼 2주택 이하 0.6에서 3%보다 2배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세율 자체도 0.5에서 2.7% 낮아졌습니다. 적정 세액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2019년 수준으로 종부세 세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율은 보유주택수와 무관하게
0.5에서 2.0이었습니다. 2019년 종부세율을 0.5에서 2.7% 올린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또다시 0.6에서 3.0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 기간 다주택자에게 별도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2021년 그 세율을 2배로 높인 바 있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되고 실제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고요.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숫자의 주택가액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요. 보유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표 구간을 설정하는 방식이고요. 이는 중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비싼 한 채를 가진 1주택자가 납세 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고요.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합산세액을 빼주는 기본공제 금액도 상향 조정되고요. 기존 6억 원이었던 기본공제 금액을 18년 만에 9억 원으로 1가구 1주택자에서는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돼 최근 수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만큼 이에 맞게 기본공제금도 현실화하기 위해서고요. 단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3억 원의 특별공제가 적용돼 14억 원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이미 정부 당은 추진하고 있고요. 가표 구간 중 일부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구간 12억에서 50억 원은 12억에서 25억 원 구간 세율 1.3%와 25억에서 50억 구간 1.5%로 세분화되고요. 전년 대비 연간 종부세 상한 부담도 기존 주택의 150%, 다주택자 300%에서 보유주택수에 관계없이 150% 단일하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그동안 징벌세 세금 부과에 따른 시장 애국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그동안 한국 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과도한 세금 부과로 의료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번 조치로 상당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요. 고준석 제2에듀 투자자문 대표 역시 세금이 오른 만큼 임차인에게 전월세 가격을 올리면 전가했던 현상이 조금씩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고요. 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야당 측 입장이 최대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나 2주택자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여지를 내비쳤고요.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우리 당 현실에도 맞게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도 1주택자 기준을 맞춰 일부 상향 조정했다면서 1주택자 불가피한 2주택자 등에서 가급적 두껍게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투기가 아닌 이직, 취약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고요. 민주당은 서울과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 부동산 체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여기 그 문재인 정부 때에서 입법을 이렇게 하고 발행했던 이자들을 사적 재산 강탈죄, 강도죄, 강도죄 적용시켜서 깜빵 보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악질적인 새끼들을 자기 돈으로 뭐 쉽게 말하면 소득 1분이자들을 뭐 하든지 왜 남의 재산을 강탈해 가지고 노력도 하지 않는 일분이자들한테 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런 거 개편해서 자녀들 유공자 특별법 만들어서 해쳐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죠. 제가 봤을 때 민주화운동을 했던 애들은 진짜 무능한 인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을 했었던 친구들이 딱 잘한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군사정권 내몰았다는 거. 하지만 군사정권이 다 이미 퇴출되고 이들이 할 줄 아는 것은 시장 질서를 굉장히 애곡 시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은 다 됐다. 다 돼서 민주화운동 했던 친구들도 다 퇴출됐으면 특히 그 민주화운동 했다는 그 586 운동권 출신들은 다 좀 퇴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강합니다. 이상 다주택자 징벌과세, 징벌과세가 아니라 징벌이 아니라 뭐죠? 이건 표현 자체가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죠? 다주택자에게 강도질한 강도들 형사처벌해야 돼요. 다주택자 징벌과세 푼다. 종부세를 4년 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